아까 저 이왕 작품을 저 비교해 보면은 금방 아무튼 뭐 주고받는 사이인가 봐. 뭐야 저게 또? 책 가져왔어. 저 이왕 작품 보면은 이건 왕이지 거고 이거는 왕원지 거죠. 요거를 갖다가 내연법이라고. 요거를 외탁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이왕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데 각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각이 있잖아. 그걸 능각이라고 그래. 능각. 근데 여기는 각이 없죠. 전부 다 이렇게. 이왕 거 같으면은 저 왕의 집 거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거야.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니까 이 팔로다가 이렇게 해서 흐름이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그치? 이게 저 춤추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건 팔을 들고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들 거 아니야. 저 고자 같은 거 여기 있다고 쳐. 그렇게 쓰고 이렇게 이거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거 어깨로 쓸 거 아니야. 왕의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앉아서 이렇게 또박또박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은 왕의 집 거가 될 수가 없어. 이 피법으로다가 이거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에서 많이 쓴 사람들이 초서가 안 돼. 초서를 쓸 수가 없어. 초서 많이 쓰는 사람들 북에서 잘 안 돼. 거꾸로. 그렇잖아. 북에서는 늘 꺾고. 근데 당해서를 쓰면은 초서도 되고 다 돼. 당해서. 그 조금 묘하지만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초생 같은 경우는 초서가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어. 일준 선생은 원필로 쓰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초서가 향초서가 좋잖아. 향초서 능한 사람들 보면은 예서, 북이서 이런 게 잘 안 돼. 향서는 가능해. 가만히 이렇게 봐봐요. 그렇죠? 그 생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쓰는 필법이 그래서 그런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지금은 저 그런 구분이 많이 없지만 옛날 같으면은 저 호남 쪽 같은 데는 향초서가 발달돼 있어. 그러니까 호남 쪽에 예서 잘 쓰는 사람 없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예서 이런 걸 잘 쓰는데 향초서 잘 쓰는 사람들 없어. 초서 잘 쓰는 사람. 그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이렇게 내연법을 기초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 외탁법으로 변신시키면은 글씨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 안에 내용물이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글씨가 운건하면서 그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런 기초를 안 거치고 이걸 만약 이렇게 쓰고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은 겉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글씨가 그 안에 그 골격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허했거든요. 보기는 화려하지만 헛개비야, 헛개비. 여러분 아마 그런 것 좀 많이 본 거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기초가 좀 탄실해야지 잘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낮은 소리도 소리가 잘 나, 잘 들려. 근데 노래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 낮은 소리 남의 노래 이렇게 부르려고 하면 안 들린다고. 밴드 소리만 들리지. 뭐가 없다고? 기초가 없어서. 그리고 뭐 K-팝 아니면은 무슨 뭐 이렇게 저 뭐야 가수 되려고 하는 애들 이렇게 뭐 양성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볼 때는 노래가 잘했었는데 막상 프로로 데뷔 시키려고 연습시키다 보면은 기초가 거기서 부실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그죠? 그거 잡는데 오래 걸려요. 겉멋만 들려가지고. 그거 안 잡아주면 걔들은 노래 못해.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 아주 다. 사단들 내가 이렇게 볼 때 순 헛개비들만 있어가지고 겉만 그러는 거지 아무런 그런 기초가 좀 잡혀져 있어가지고 그런 저희가 없다.
그 기초는 법첩을 열심히 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겁만 이렇게 오라면 그건 사상무도하게 보는 거예요. 그 제대로 눈을 갖춘 사람이 보면은 그건 헛개비들이야. 그래서 왜 보면 왜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뭐 고등학교 때 화려하고 뭐 전국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지만 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근데 거기서 약간 좀 허술하다 그러면은 거기서 쫙 밀려버려. 근데 거기서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거는 그다음 메이저리그를 뛴다든가 어디 저 해외에서 뛴다 가지고 돈 하고 그러지만 그애들은 기초를 갖추는 거야.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냉정해. 글씨도 그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그런 것을 헤아려 이렇게 누가 잡아주지도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하니까 그냥 다 잘나면서 살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그게 다 보인다. 근데 지금 그런 유한자들이 나서지를 않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런 거 갖고 나서고 어른들이 해줬거든. 일준 선생님 저런 사람들이 그런 걸 딱딱 지적해주고 했었다. 근데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라 네 멋대로 살아라 내 멋대로 살아라 하니까 이게 옥석이 구분이 안 되지만 이 옥석은 언제 가려지느냐. 역사가 가려져. 역사의 검증이 필요해. 거기서 남아야지만 비로소 남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지금 다 걸렸어. 안 걸려질 것 같지만 다 걸렸어. 이 법망이라는 건 엉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당장 뭐 경찰 일 부르는 일도 아니고 당장 뭐 이렇게 할 일도 아니니까 내비로 두는 거고 지멋대로 하라 그러는 것이지. 그게 만약 이권에 걸리고 뭔가 이렇게 딱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구분이 명확해요. 아마 심사 다니는 사람도 좀 있겠지만 심사 가서 보면은 그런 게 딱 나타나요. 한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클립만 열심히 써서 겉만 화려하고 그러면 좋아 보이지만 딱 가서 심사장에 가서 보면은 이 기초가 있는 글씨하고 정자를 많이 쓴 사람하고 글씨가 달라. 똑같이 행사해서 그 클립을 쓰더래. 그러니까 그런 거가 화면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요. 아이고 참 그런 거 모를 때가 좋은데 하나하나 그런 거 들으면 좀 그렇죠.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구나. 자 보다 왕이지 운 읽어봐. 王羲之云：“清寻诸明书，终章信为绝伦，其余不足观，可谓终章云墨，而西县记之。” 왕이지가 말하기를 경자는 뭐 잠시 시간이 좀 짧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뭐 심자는 뭐 찾아보다 뭐 등등 뭐 이렇게 요거 다 주에다가 제가 다 달았습니까? 제는 여럿이죠. 명서. 명서 이런 거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 명서로 할 수도 있고 유명서예가의 글씨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명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명어라는 말이 있으면 명서라는 말도 있는 거야. 명작이라는 말도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여러 명서를 찾아봤다, 보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그 명가들의 글씨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가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 그것은 앞뒤를 이렇게 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 두 가지 다 해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가 없어. 다 또 뜻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종장이 그 아까 종려장기라고 그랬죠. 신자는 항상 참으로 이런 뜻이야. 참으로 정말. 그 난정서에도 보면은 뭐 쭉 한번 뭐 왜 그 노름이 쭉 나오다가 제일 끝에 신 가랑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참으로 즐겁구나 이런 뜻이야. 난정서. 그러니까 이거 참으로. 종장이 그 참으로, 종려장자가 참으로 전륜. 이 전륜도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전륜도 하나는 첫째는 전륜 자체가 뛰어나다 뭐 이런 뜻이가 있는 것이고 요 윤자가 보면은 무리륜자예요. 무리 여러 사람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권창륜도 그 이름이 좋아. 권자는 권세권자잖아. 창자는 창성할 창자. 무리에서 권세 있게 창성했다는 뜻이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꼬붕 노름 못해.
이름 자체가. 권창윤자 이거 쓴다. 누구 이름 대봐 다 그게 다 나와. 근데 그게 나도 처음에 그걸 할 걸. 운명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이름이 그렇게 젖어주니까 그 사람이 행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뭐 내 이름 좀 풀해달라고? 내가 장명수 아니거든요. 종장이 참으로 그러니까 아까 뛰어났다 하는 것도 물 위에서 뛰어났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뛰어났다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얘기야. 근데 요거 하려면 물 위에서 뛰어났다 그런 거가 좀 낫겠죠. 그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가들 물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종장은 진실로 그 물 위에서 뛰어났고 기여 그 나머지는 부족관. 보기에 부족관. 요 부족관도 보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볼만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다 틀린 거가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가 없어. 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보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족관 하면은 볼만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볼만하기에 족하지 않다 원래가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바로 해석본이 되는 거야, 그렇지? 볼만하지 않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말처럼 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아, 자 해석도 함부로 좀 못하는 거야, 내 말 듣고. 중력이 들어서. 어? 중력이 들어서. 내가 저번에 그 이정자 만났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열심히 하니? 그래서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한계점을 갖다가 내 한계를 갖다가 아직까지 모르겠고 내 한계를 도전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한계예요? 하면서 임계점이 입계점 임계란 단어 요새 사람들은 참 단어가 잘 써야 되지 단어를 잘못 쓰면은 저희가 한번 봐봐요. 임계라는 말이 있어. 임계점이. 임계점이라는 뭐는 저온상에서 고온상으로 뭐 형상 변화, 뭐 액체에서 무슨 기체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상태 마지막에서 그러니까 임계라는 거가 그게 한계에 도달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계라는 보다도 임계라는 말이 더 보면 정확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임계라는 말을 일반 사람들이 몰라, 그렇지? 잘 안 쓰니까. 그러니까 임계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한계에 임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임계점 하면은 이제 뭐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어떻게 되나 99.999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조금만 겨울하면 뭐 기체로 날아가는 그런 점이 바로 임계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계를 뭐 임계점 아니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얘기할 사람들은 자기가 뭐 얘기할 걸 사전을 찾아봐야지. 왜냐면 함부로 단어 잘못 쓰면은 저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병폐가 그거예요. 어이 부족. 어휘를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잖아, 우리말이니까. 어이 부족. 모르고 쓰는 말이 너무 많고 틀린 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전에도 없고 막 이런 거가 너무 많아.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써야지 의사 전달이 되고 고급 문화가 되고 한글을 비로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한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물론 이 한계점, 임계점 이것이 꼭 올바르다, 어떤 게 좋다 요까지는 좀 말하기가 어렵지만 어떻든 간에 임계점 이런 것도 알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어휘를 쓰고 싶지.
그럼 그런 것이 바로 고급 말이 되는 거예요. 문장 번역하고 할 때. 문장도 보면 자기가 이렇게 그 어휘력이 부족하고 용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문장 자체가 천해. 그러니까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그 문인들 보면 맨날 그냥 그 논내가 앉아가지고 수영, 난 수영이 좀 바꿨지만 이것만 이렇게 베베 꼬면서 이렇게 하는 거가 단어 하나 생각하는 거야. 시를 칠 때 그 단어 하나 생각하고 맨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아마 생각이 잘 나는가 봐요. 그 나이 볼 때는 그게 뭔 짓거리인가. 그저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절대로 그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냥 뭐 도안이 뭐 이렇게 하고 나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추고 태고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야. 그 가도라는 사람인데 당나라 가도라는 사람. 한밤에 좀 어디 가서 좀 묵어야지 되잖아 이렇게. 묵어야 되는데 이거 문을 밀고 들어가서 좀 주인장한테 요거 하룻밤 좀 재워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이거 문을 들어갈 때 이걸 문을 두드려야지 돼. 이걸 밀어야 돼. 그게 추고 퇴고야. 문을 여보세요 주인장 이렇게 해야지 돼. 밀고 가야 돼. 이거 고민하는 거야. 어떤 게 모양이 좋을까. 따라서 지금 원고를 갖다가 다시 본치는 걸 추구한다, 뭐 퇴고한다 이런 말을 쓰고 하는 거가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 말 하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발바로 죽빵 차고 가. 그럼 주인장이 또 안 재워줄 거 아니야. 화가 나니까, 그지? 참 쉬운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이런 것이 문화인데 문화라고 하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왜냐면 문화가 본디 소박한 데서 나온 거야.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물을 먹을 때 처음에는 손으로 먹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먹을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이제 기구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바가지도 나오고 지금은 이제 뭐 금잔 세트니 무슨 뭐 이렇게 나오지. 거가 금잔 세트가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치? 하다못해 커피 먹을 때도 커피 잔도 여러 가지 뭐 종류마다 집안마다 다르죠, 그치? 그거 차이가 바로 문화 차이야. 밖에다가 먹으면 또 어때? 커피를, 그치? 예를 들면 그 맛이 변하지 어디 갈지를 않잖아, 그치? 해마다 봄날 되면은 어떤 예쁜 그 여자가 다 이렇게 그냥 그 화 좀 붙여오고 찻잔까지 잘 대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참 귀한 딴일이었고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게 소설이야. 그게 문화라. 그까지 화전 안 하면 어떻고 그까지 그 차도 꼭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요. 그 찻잔 타기도 이렇게. 근데 그런 게 문화라. 숭늉을 뭐 근데 없어도 되고 그렇지만 달라. 먹고 살고 생존에 경험하셨을 때는 문화가 필요 없어. 근데 먹고 사는 거가 해결되고 저렇게 하고 나면은 문화가 필요. 같은 여자, 같은 남자라도 좀 문화가 있고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좀 뭐 사랑스럽고 좀 더 다가가고 싶고 이렇게 좀 그렇지 않나? 안 그런가? 서해는 더 고급 문화지. 문자까지 활용하니까. 근데 대개 서해는 그렇게 할 생각 안 해요. 마구 다뤄.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고 하는 거야. 마구 다뤄. 더 문화가 필요한 거야, 서해.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야. 무서워나고 안 가지. 그래서 가위는 가위도 뭐뭐 일컬을만 하다, 뭐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뜻이야. 글자 그대로 보면은 가위는 일컬을만 하다, 일컬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뭐라고 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일 끝에 해도 되겠죠. 그죠? 뒤에 이렇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지 해석이. 그러니까 종장 운몰 이 운자는 말운자인데 이것이 어조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어조사로 쓰일 때는 아무 뜻이 없어. 그 중간에 써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옛날에는 보면 이렇게 네 글자씩 맞춰요. 그걸 사륙문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도 네 글자씩 맞춘 거야. 이자 빼고 가위자 빼면 이 송가정의 하나 단점이 장점이자 단점이지. 송가정이 이걸 쓰는데 거의 운문으로 썼어요. 산문하고 운문하고 다른 것이 운문은 운을 맞춘다고. 그러니까 보통 그걸 사륙문이라고 그러니까 네 자 여섯 자씩 글자를 맞춰요. 근데 산문은 그걸 안 맞추거든. 안 맞추니까 자기가 이렇게 쓰고 싶은 대로 쓰니까 읽기가 편안하고 이해가 바른데 이 송가정은 운문으로 썼기 때문에 같은 뜻이라더라도 그 네 글자 여섯 글자 이렇게 함축시키니까 그 함축미를 알아야 돼. 문학으로서는 좋은 거야. 송강 가사지 뭐 이런 거 하고 나오면 다 보면 몇 글자 이렇게 운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일반 뜻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저 한시 시인도 저기 계시는데 저 화학규 씨가 한시 시인이거든요. 근데 무슨 뜻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 표현을 갖다가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다 네 글자 뭐 다섯 글자다 맞춘다고 하면은 억지로 뜻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말이 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송가정 서보가 좋은데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런 뜻을 알고 정확하게 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 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함축미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요. 근데 말 붙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다. 따라서 지금 저 운자 아까 같이 이렇게 네 자씩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맞추기 위해서 운자를 하나 넣은 것뿐이라. 근데 이런 게가 사람 헷갈리게 만든다. 이게 사람 뭐 말운자고 저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종장이 뭘 죽었어. 종장이 죽고 나서 시헌 이게 이왕이죠. 왕이지 왕언지가 개지 이를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면 해석이 잘 되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말처럼 쉽게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다 설명해놨지. 여기서 우는 문장 중간에 나오는 조사야. 로 특별한 뜻은 없다. 따라서 음모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나중에 다 준다는 얘기라고. 매일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주석이 상당히 필요해. 주가 주다는데 내가 애먹어. 그런 게 있으면은 보기가 편안하지, 그치? 고민할 거 없어. 일단 나한테 맡겨. 오빠 나만 믿어봐 있잖아. 지금 믿을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면 그 설득력 있어 또 믿는다? 아, 여자 그렇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또 그렇게 믿는 거라도 좋잖아, 그지? 일단 믿어봐. 오, 읽어봐. 又云：吾书比之中章，中当行行，或未过之。章草犹当晏行，然章经熟，池水浸没，假令寡人单之若此，未必谢之。此乃推章卖中之意也。 자, 또 말하겠죠. 또 말하죠. 왕이지 아까 왕이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말하는 길을 오서 나의 글씨는 비지 비는 견주라는 거예요. 종장한테 견주면 그러니까 나의 글씨를 종장한테 견주면은
종료가 마땅히 항행이다. 지금 여기 항행하고 안행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참 그 어렵고도 쉽고도 어렵고 그래. 난 옛날에 이것 때문에 정말 헷갈렸어.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가 더 나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거죠, 그죠? 그래 어쩌라는 거야. 그 뭐 설명 알았어. 그러면 누가 더 나은 거냐 이렇게 결국은 원하잖아, 그지?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야. 항행은 이 항자는 뭐 대항이니까 대항할 만한 대항에서 갈 만하다. 그러니까 이건 어깨를 겨룰 만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꼭 우열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나의 글씨를 종장한테 비교하면 종료. 그 종료는 마땅히 그 나란히 어깨를 겨룰 만하다. 그 엇비슷하다는 얘기지. 근데 혹의 과지. 그런데 혹도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지.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왕이지. 여기서 보면 왕이가 좀 건방져. 근데 장제 초소에 비교하면은 오히려 안행이다. 이 안행이라는 거가 보통 기러기가 이렇게 나란히 가는 걸 안행이거든. 내가 어렸을 때 서당을 좀 다닌 적이 있는데 서당을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것도 아니야. 어린애들 맨날 까불고 그러니까 그 우리 저 곽시문 중에서 하는 서당이 있어. 그러니까 오전에 걷다 집어 쳐는 거야. 가 뭐래도 하겠지 하고. 내 의사가 전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근데 딱 갔더니 그 군장님이 안행이 맺힌 거 그러더라고. 쟤 자기 뭐 하는 짓거리. 물론 뭐 가만히 있으니까 벌써 일부러 골탕 먹이는 거지. 슬아야 어떻게 되는 거 하고 또 물어요. 이상한 얘그 짓거리만.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안행은 형제가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고. 슬아하고 하는 것은 부모 밑에도 슬아 자식들이 몇몇 명 있느냐 그런 얘기가. 근데 꼭 노인네도 그렇게 편안한 말 해도 돼. 그게 격이야. 따라서 안행이 형제라는 뜻도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가 안행은 기러기가 여기 안자하고 요하고 이게 없이 이렇게 있어도 안자인데 지금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안자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쓴 거가 일반적으로 여기 안자라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책에도 하지만 근데 저 자를 가만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요 세추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요 안에 세추가 들어가잖아요, 그치? 세추 들어간 거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웅자도 있고 요거 뭐야 숫자도 있고 세추가 들어갈 때 쓰는 법이 지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똑같이 그치? 그죠? 근데 여기 안자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밑에 이렇게 쓴 거는 지금 요 글자 보면은 요건 조자야. 세조자라. 세조자 아니면은 이 다리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거는 풀이할 때 요자가 아니라 요 안에 지금 이자를 써야 된다. 근데 일반 어떤 책이라든가 이저 서보 이렇게 해놓은 거 치고 이자로 해놓은 거 하나도 없어. 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화학교도 이렇게 해놨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학자의 눈에 볼 때는 아니다. 초서 잘 쓰는 소설 이게 세조야 아니면 세추야? 당연히 세조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요 주가 이렇게 내가 2번을 한번 봐봐요. 요 안에 요 묵적본이라든가 내가 이걸 묵적본이라고 그랬어. 이거를 사고본 이연사에는 안이라고 돼 있고 호남본에는 아니라고 돼 있고. 근데 여기서는 전자를 따르는데 이거는 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할 때는 안행이라고 써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는 이거 할 때 내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가 뭐냐면은 아까처럼 요 없이 그냥 세추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문서에 쓰이는 거야. 책이라든가 이런. 그러면은 우리가 다 글씨를 쓰잖아요. 그런 문장을 우리가 서예로 쓸 때 저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는데 조금 더 고상하게 쓰려고 세조자를 쓸 수도 있고 찾아오니까 등등이 썼을 때 변화를 주려고 그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거꾸로 해서 이거가 무슨 자냐 이렇게 원문으로 하셨을 때는 당연히 세추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참 문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봉오리 봉자도 이 봉오리가 산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어, 그죠? 맷산이. 근데 어떤 사람이 그저 앞뒤 글씨에 따라서 옆으로 왼쪽에다 쓸 때가 있고 뭐 단독으로 해서 멋지게 이렇게 길게 뽑을 때는 위로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 쓰여진 글자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일반적으로 위로 많이 통용된다 그래서 쓰면 인쇄로 나올 때는 위에 써 있는 걸로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은 옆으로 했었지만, 그죠? 그럴 때 요거를 표기법을 어디다가 적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참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나는 일단 서본은 성과장이 썼고 또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1차적으로 묵적본에 내가 중심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성과장이 안행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해서 안행이라고 이 세추를 많이 해서 자기가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니까 밑에 저 안행을 어딨어? 여기서 그 세추를 쓰려니까 밑에 지금 여기도 이렇게 쭉 긋고 그러니까 일부러 변형해가지고 세조를 썼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진짜 뭘로 썼냐는 얘기할 수가 없다. 참 아무것도 아니고 고민하죠. 저 이거 가지고 뭐 몇 시간 고민했던. 여러 책 찾아보고 중국 다른 거 찾아보고 뭐 사이트 찾아보고 그 이 글자도 세조자도 한번 찾아보고 다. 결국 이 글자는 세조자야, 그렇지? 이건 틀림없잖아, 그렇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여기서 처리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밝히고 하는 거가 그게 학자야. 저렇게 했다고 쌀이 나와, 밥이 나와? 안 나와? 그렇지만 다르다.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안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행은 두 가지 뜻이야. 우리가 보통 그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 병행한다 이런 의미를 생각을 많이 한다. 근데 날아가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기러기는 날아가는데 항상 보면은 제일 연장자가 앞에 있어. 형제라고 해도 형제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형제니까 형하고 아우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럼 그 안에는 안행 안에는 차서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포수들이 저 기러기는 안 잡는다고 그래. 잘못하면 앞에 맞추면은 그 기러기들이 갈 데가 없어. 그 앞에가 죽으면은 그 다음 타자가 해가지고 그래서 쭉 이렇게 그냥 그 갈매기형으로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V자형으로. 근데 그 앞에가를 죽였다. 이거는 생태계 파괴잖아, 그렇지? 그래서 걔가 좀 약간 좀 안 좋대, 그 포수들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왜 옛말에 그런 거 있어? 뭐 죽이면 왜 뭐 어떻게 되고 막 그런 거 실제 그렇게 돼. 재밌죠? 또 이런 것까지 또 찾아봐야 되네. 또 그런 기러기 생태까지도.
솔직히 그랬어. 근데 선생님 기러기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앞에 가던 기러기가 힘이 지치면 다른 기러기가 또 멀리 갈 때 교대에서 이렇게 다른 교대에서 간다는 게 있던데. 아 뭐 장가가 뭐 피곤하면 뭐 운전대 주고 하겠지만 그 뒤에서 이렇게 좀 하겠지. 근데 항상 교대를 이렇게 가요. 그 날아갈 때 내가 뭐 근데 앞에 뭐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기러기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거 기러기가 철새 아니야. 너 강남 갈 때 강남 가봤던 놈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피곤하고 그러면 아 네가 먼저 가 내가 좀 쉬었다 갈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아 우리가 여기서 부산 갈 때 뭐 혼자 다 해야 돼. 쉬었다. 그렇지만 나중에 누가 운전했냐 그러면 그 사람 한 거야, 그렇지? 나 그 얘기를 또 저 지금 처음 들었네. 나중에 기러기 만나 한번 물어볼게. 아니 이럴 때는 항상 너 노스토어로 왔냐? 중간에 저 한번